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난쏘공인데요. 이 난쏘공이 여러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범위가 살짝 다릅니다. 겹치는 게 일단은 맨 처음에 초반부 비상 교과서, 지약사, 창비 이 세 개는 겹쳐요. 그 다음에 신사고는 아예 이 세 가지 교과서의 뒷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합치면은 그래도 앞부분 뒷부분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다루는 거긴 한데, 내가 타임라인에다가 그 해당 교과서 부분을 다 써놓을게요. 그러면 해당 교과서만 쏙쏙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난쟁이 가수와 어울린 작은 공입니다. 자, 일단은 갈래가 1970년대, 얘도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목상 뭐 부천이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낙원구, 행복동, 뭐 이거 뭐 서울의 재개발 지역 뭐 해서 뭐 부천 이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뭐냐, 광주 대단지 사건 그거를 배경으로 나온 소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철거하고 그랬던 거는 그 사건밖에 없대요. 그 일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현대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이에요.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고발적, 비판적,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을 예비를 한다는데, 자, 왜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뭐 권력에 의해서 이제 사는 곳을 쫓겨나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1부, 2부, 3부의 주인공이 다 다릅니다.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다.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겨버리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루고 있고요. 상징 반어 뭐냐면 얘네가 사는 곳이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낙원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데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을까? 왜냐면 우리 집이 헐리고 있는 곳이 뭐가 행복한 곳입니까? 그걸 통해서 더 비극을 강조하는 거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그러니까 뭐야, 육체적 장애를 나타낸 건데, 즉 이건 뭐야, 사회적 약자인 거를 나타낸 겁니다. 난쟁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빈곤, 뭐 무력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겠죠. 자,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고 합니다. 쓰세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들 잘못된 시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외형만 본다라는 거죠. 내면은 뭐야, 도웨시야? 쇽?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그렸대요. 자, 우리 5 식구는 도시 빈민층을 뜻합니다. 자, 나를 포함한 5 식구를 보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서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좌절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애를 써도 뭐 이길 수가 없었나 봐요. 날마다 지기만 했다. 아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하면서 이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독자의 호기심 유발. 어쨌든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입니다. 집이 헐리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해 줄 거예요. 아, 참고로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영수입니다. 영수. 첫째. 이제 할게요. 통장에 이거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자, 철거하라는 소리입니다. 집을. 갈등을 일으키는 소리. 갈등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야? 근데 기어코 왔구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개고장이 올 것을 알고 있었음. 어머니가 말했다. 아,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졸인 감자. 자, 이걸 보아하니 얼마나 가난한 삶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거기 괄호 치시고 빈곤한 밥상. 뭐라고 쓰냐면 가난한 집안 형편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맹임을 알 수 있죠. 어머니를 위해서 읽었다니까 어머니가 글을 읽을 줄 모르시나 봐요. 자, 여기까지 쓰시고. 자, 개고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가 써있는지. 자, 일단은 처음에 뭐라 써있어요?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써있죠. 자, 반어적 표현입니다. 오히려 절망적 형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전혀 낙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 형식을 강조하는 효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낙원구행복동 46번지 1839 김부리 귀하. 김부리가 뭐냐면은 난쟁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 아버지 본명이에요.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기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5조, 건축법 5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1970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에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자, 밑줄 치세요. 여기. 그러니까 법을 근거로 빈민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딜 가냐 이 말이죠.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철거를 들어가면. 그래서 빈민층에 가해지는 풍.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다음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벽돌 공장의 굴뚝이 우리 집 마당을 덮었다. 그 말은 뭐야? 산업화의 횡포를 나타내는 거죠. 팔 아프다, 야.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상황의 심각성을 안 어머니의 심리가. 자,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졌다. 이제 답답함을 행동으로 표출하시는 겁니다. 자, 씁시다. 그래서 집을 허물게 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죠. 절망감.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대요. 쓸데없는 짓이었다. 밑줄 세요. 쓸데없는 짓이었다.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개인으로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약과의 무력감. 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 같았다. 주민들과 그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이건 공권력의 상징.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누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헐리게 생겼으니까요.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그래서 이제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옮겨 내어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했던 걸 영수가 다시 영호에게 주고 이렇게 가난이 대물림된다. 걸어오면서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만큼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안 썼니? 이거 좀 씁시다. 이거 아까 누군들 이런 날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절망감.
자, 여기까지 쓰시고. 그래서 아까 저 위에도 쓸게요. 참고로 이 소설은 참 암울해요. 기쁨이나 뭐 그런 밝은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왜냐면은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 있어도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 파는 게 나아요.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야,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쓰세요. 자,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대요. 왜냐면은 이 알루미늄 표찰이 있어야만 철거 개고장에 나온 그 이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챙겨 놓는 거예요. 즉 뭐야, 우리 집을 헐리는 거를 동의하는 거죠. 어머니 체념한 거예요. 씁시다. 현실을 수용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나. 현실을 수용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남. 아니 이것이 근데 지문을 신나게 읽고 싶어도 내용이 너무 암울해가지고 신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나도 이제 영수도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와 태도에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불만을 지키고 있죠.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다가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저거 없으면 그 돈도 못 받아요. 심지어 표찰 없으면요 돈도 못 받습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즉 이렇게 된 게 애들 탓이나 소린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들이 실직을 했어요. 왜냐면 따지다가 사장한테 따지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실직. 그래서 여기 쓰세요. 공장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려다가 해고돼. 자, 어머니가 말했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팔긴 왜 팔아? 현실 저항적 태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새끼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받아들일 땐 받아들여야 돼, 임마. 어쨌든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어머니의 현실적. 그래서 뭐야, 영호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기 우리 집이다. 병신. 아, 뭐 현실적 대안은 없죠? 그러니까, 에휴. 떼쓰는 거예요, 여기. 현실적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여기는 우리 집이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뭐야? 영호는 성큼성큼 동계단에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 아버지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버지의 체념적 태도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영호의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급종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러면서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철거민들 하면서 실제로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지었는데요, 그거 붕괴됐어요. 네. 그러니까 개판으로 지은 거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대표적인 게 딱 이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장 이것도 쓰세요. 아버지의 체념적 태도. 아버지의 체념적 태도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기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죠. 거기의 명령을 그다음에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아파트는 철거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불신이죠. 믿질 못하는 거죠.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가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펜지꽃은 바로 이 영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쓸게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연약한 이미지. 이미지 영희를 상징. 근데 중간 가면요, 영희가 이 펜지꽃을 강바닥에 버리는 게 생겨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영희가 흑화 한번 합니다. 흑화해요.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여기 영희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이게 철거를 반대하는 거겠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갈 곳이 없는데 뭐 어떡합니까? 어우, 쉣, 또 오래졌네. 으자. 그들 옆에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야? 어떤 놈이든 우리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자,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법의 부조리함과 냉혹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법이라는 이유로 그냥 털리는 거죠.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런 해결책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야, 밑줄 치세요. 그러면서 연약하고 어린 영희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연약하고 여린. 근데 이런 영희가 흑화, 그러니까 흑화 아닌 흑화, 타인에 의한 흑화예요. 성격을 드러내.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자, 밑줄 치세요. 소리 내지 말고 울어라.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만큼,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픔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뭐야,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 자, 쓰시고.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인연이?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자, 이 풀냄새 메모쳐두세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따가 다른 냄새랑 대비될 겁니다. 자, 개천건너 주택가 골목에는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났다. 자, 이게 이제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이것도 지금 과거 회상인데 더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대요. 왜냐면은 저 반대편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풍요로움의 상징. 해가지고 이게 뭐야? 되죠?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묻곤 했대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왜? 고기 굽는 냄새에서 이제 빨리 해줘. 아들에게 고기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요. 살 수 없어요. 왜? 가난해서.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하면서 이제 뭐래요? 공부 열심히 하면. 이 말 많이 듣고 있죠? 나도 듣고 살았어요.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근데 이제는 참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될까? 자, 씁시다. 어머니의 궁색한 변명. 그러니까 뭐야? 거짓말! 냅다 팩트로 후루룩 패죠? 반항심리.
반항심리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이거 뭐야? 패드립?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를 비난한 건데요. 애라서 그래요. 애라서. 즉 철이 없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란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빨리 가자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계속 데리고 가죠.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더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 많지. 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하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난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만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 입에서 손을 뗐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자, 이건 뭘 상징해요? 주머니 없는 옷. 가난을 상징하죠. 자,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창비랑 지약사는요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난 계속 해야 돼요. 비상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비상은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충분히 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여기 쓰세요.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그래서 요거 난쟁이 일가의 삶의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조상도 다 힘들게 산다고요. 쓰세요. 여기 괄호치고 가족 대대로 힘들게 산 거예요. 가족 대대로 힘겹게 살아온.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산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눌렀다. 비 김희덕의 한 소생, 노 금동 경인생, 노 금동, 노는 노비 노자예요 이거. 양처, 소생, 노 김금희, 정묘생, 노 금동의 양처, 소생, 노 덕수, 기사생, 노 금동의
와, 노비, 금동, 와, 계속 나오죠? 쭉쭉쭉쭉쭉 하면서, 그냥 노, 금, 삼, 무자생까지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 문서. 노비의 신분은 자식들에게 계속, 그니까, 세습된 거예요, 그냥. 자식들에게까지 세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입니다.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냄새가 나죠, 이제? 그러면 이 난쟁이인의 집안도,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외가 쪽 대대로 노비였다라는 거예요. 외가 쪽 대대로 노비였어.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뭔 소리냐면 신역을 바쳤다. 몸으로 때웠다는 소리입니다. 즉 노비 신분을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소리죠. 노비 신분을 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그냥 아무래 끝이죠. 이제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즉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자, 문제는 아버지네 쪽도 노비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굳이 왜 숨길까요?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C종의 자식이었다. C종의 자식이란 소리가 뭐야? 최하층의 천민이란 소리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 노비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 얘기하시는 거죠.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밑줄 치세요. 억압된 삶에 길들여짐.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대요.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유습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옛날의 풍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대요. 아, 그래도 주인이 괜찮은 사람이었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서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결국 다 뺏겼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집과 땅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음.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은 거죠. 뭐 사기당했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과 경험 부재의 결과. 그래서 뭡니까? 무지함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되었던 거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게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도 경제적으로 무능했냐는 의미. 언젠가 영어가 물었다. 나는 영어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어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소리고요. 자,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던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도 받았어요. 영희네 너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행복 그 주민들 있죠. 행복동 주민들의 공통된 사정은 아파트 입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그 대화, 그 대화 부분 다 가르치세요. 공통된 사정. 뭐야?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 불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 자, 계속 읽을게요.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요.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들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뒷부분 줄거리는 이제 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뭐 행복동 주민들이 이제 대부분 다 팔아요. 팔고 이제 다 떠납니다. 그 다음에 뭐 뒷부분 줄거리는 이제 계속 읽으시면 나와요. 자, 이제 다시 창비랑 지약사, 창비 지약사 분들은 다시 오셔야 돼요. 네, 창비 지약사는 다시 오고, 비상은 뒷부분 줄거리가 궁금하면 계속 보셔야겠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있어요. 창비와 지약사로 해서 중략 부분 줄거리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가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로 떠납니다. 노비 매매문서 조파원에서 노비 매매문서는 사놨지만 가남이 대물림 등으로 인식해요. 결국 난쟁이 가족들, 어머니 쪽 아버지 쪽 둘 다 노비였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하다 죽은 친구 명희,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와 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스단에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병이 있다 생각한대요. 계속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이거 미리 틀어놔야겠다. 자, 봅시다. 어디 갔어? 계속 읽을게요.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1만 년 후의 세계인데 여기에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예요.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시장 이름도 돌았네 진짜.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왜냐면 라디오는 뭐예요? 내 희망이에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 산 겁니다. 나가 그러니까 이제 가난을 벗어날 희망이죠. 그래서 나의 희망이에요.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는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퉁겨보는 것이었다. 이거는 또 영희의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 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근데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뭡니까? 희망이 좌절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려 해도 안 돼, 얘네는. 나와 영희의 꿈이 좌절될 것을 암시합니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러니까 이제 개천 건너 주택가는 어디냐면 부유한 동네입니다. 사는 공간. 자,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거기에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들어 사는 거죠. 그냥 가정교사로 거기에 새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갖췄으나 소외된 계층이죠.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자, 왜 통했냐면요. 둘 다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라는 점과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없냐면요. 이제 남을 위한 배려가 죽은 땅이기 때문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밑줄 치세요. 이기심과 냉혹함이 가득 차. 냉혹함이 가득 찬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 안 하다니. 나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도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울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 밑줄 치고 쓰세요. 존나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 왜 대가를 받지 못하죠?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맨날 매 평생 월급 꼬박꼬박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서울에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요. 자, 쓰시고. 이제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네. 아마 책에서 나온 말 같아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왜? 아버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영화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춧가루가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되는 높이, 뭐야 이거 꺼졌나? 높이 앞에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까 지섭이 달나라로 가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꿈꾸는 이상세계가 바로 달입니다. 씁시다.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얘들아, 근데 종이 비행기는요, 날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죠. 즉 아버지의 희망은 언제나 좌절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비 지학사 교과서입니다. 뒷부분은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 다음부터는 뭐냐? 신사고, 신사고 친구들의 부분입니다. 이제 너네는 어디냐면은
이거 다 이제 영희가 이제 흑화하고 난 뒤에요. 영희가 실종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을 팔고 그 입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 입주권 사간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거 이후입니다. 신사고 친구들은 아마 영호의 입장이 아닐까. 여기는 2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신사고는요,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아프니까 신사고 친구들 거는 잠깐 끊었다가 갑시다. 끊었다가.